안녕하세요. 자본가의 임금론 TV의 황정희입니다. 좌파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지난번 방송에서 좌파들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다가 방송 분량이 길어서 그 결론 부분을 2부로 나누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양심과 논리적인 지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라면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양심이 불량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이 결여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빠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권과 민주화를 그렇게 내세웠던 사람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돕는 논리에 동조한다면 그 논리적 모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적 사고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논리적 모순을 알고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한다면 양심까지 불량하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단순히 우파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성이라는 논리적 관점에서도 표리부동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죠. 바로 이러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좌파들이 같은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이토록 파렴치하고도 뻔뻔한 인간들이 정말 같은 인간으로 보이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 정권에 장악되면서부터 다수의 국민성도 상당한 수준의 좌파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인성이 정말 착한 사람들도 좌파 세력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착하기만 하고 논리적 사고력이 결여되면 이처럼 쉽게 좌파 세력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성만 착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선동에 쉽게 현혹되어 자신들 스스로가 북한 독재 정권만을 돕고 있다는 논리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인권과 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나와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 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 서로를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인권과 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관점부터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조차도 독재자를 옹호하는 논리만큼은 초지일간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한 논리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독재자를 우상으로 여기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북한의 독재 정권과 독재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에는 오히려 더 부합할 테니 그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좌파들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일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좌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신들만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고 자랑질하는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최소한 인권과 민주화라는 보편적 논리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악랄한 북한 독재 정권을 돕는 논리에 동조하는 논리적 모순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같은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방송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도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 중에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왜 그토록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맹종하는 그런 한심한 태도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 군사정권이 강제적으로나마 모순되고 위험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국가가 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면서 인권과 민주화의 가치도 오히려 마음껏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까 걱정되어 인권과 민주화 운동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주장처럼 보입니다. 좌파 세력에 의해 민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선거부터 훼손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가장 끔찍한 부정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을 통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들의 윗세대가 피땀 흘려 이룩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좌파들은 베네수엘라나 북한에 종속되는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논리적 사고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양심이 불량했다면 나라 걱정 없이 태평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좌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고까지 거들내며 퍼주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탕진하겠다는 겁니까? 하긴 국가 안보와 나라 걱정을 할 리 만무한 좌파들에게는 국가의 세금 탕진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기겠죠. 그렇죠? 북한 독재 정권에 국고를 갖다 바치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쓰레기들이니 그런 쓰레기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 따위가 눈에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 의식과 수준을 반영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의 부고에서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한 것도 차베스 좌파 정권의 위험성을 모르고 좌파 정권을 국민들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저를 포함한 양심 있는 우파들이 좌파 정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우파의 피 끓는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관한다면 대한민국도 결국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이재명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조건 퍼주겠다고 공약하는 한심한 인간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국민 수준이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을 좌파가 장악한 상황에서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좌파 정권이 또다시 정권을 잡도록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의 전설을 밟게 되고 그 이후에는
끝내 북한에 종속되는 가엾고 처량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